이분 사례를 보면서 갈아타기의 정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순자산을 크게 모으는데 성공을 한 이유는 제가 보기엔 크게 두 가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울림의 출근길 부동산입니다. 요즘 시장이 좀 잠잠하죠. 그러다 보니 요즘 시장의 수요는 거의 무주택자 아니면 1주택자 이렇게 실수요자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요즘 어떤 질문을 많이 받냐면 주로 1주택자 분들이 지금이 갈아타기 하기에 적기인가요? 요즘 가격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갈아타기 하는 것보다 좀 더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 갈아타기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언제가 갈아타기의 최적의 타이밍일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생각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의 사례가 있어.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지난 2015년도에 제 부동산 강좌에 오셨던 부부세요. 부부. 그때 결혼한 지 한 1년 남짓 된 부부였어요. 아주 예쁜 부부였는데 제가 그분들과 처음부터 좀 각별하게 지냈었어요. 왜냐하면 이 젊은 부부, 그때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랬는데 두 분 다 대기업에 다녔어요. 같은 기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생활을 절제하고 아끼면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두 분이. 그래서 저도 기특하고 대견해서 그분들과 뭐 자주 대화하고 소통하고 했었는데, 그때 강좌에 오신 지 뭐 한 1년 정도 지나서 2016년도에 부동산 시장에 기회가 왔어요. 뭐냐면 14년, 15년을 지나면서 서울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렸거든요. 가격이 좀 오르다가 2016년도에 뭐 이러저런 뭐 경기 안 좋고 악재가 조금씩 겹치면서 시장 가격이 훅 내려갔던 적이 있어요. 시장이 굳어버린 거죠. 얼음장처럼. 일시적으로. 그래서 뭐 아파트 가격들도 쑥 내리고, 특히 매우 높은 경쟁률로 마감이 됐던 유망한 분양권들 가격이 쑥 내려온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부부가 연락이 오셨어요. 결혼하고 지난 2년간 정말 아끼고 모으고 쓸 거 안 쓰고 해서 1억 2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럴 때 이걸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 투자하면 좋겠습니까? 하고서 저에게 조언을 구해 오신 거죠. 근데 그때 마침 제가 아주 활발하게 투자를 하고 있었던 때였고, 저도 그때 기회를 보고 있던 몇 개의 분양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망한 분양권을 투자를 해보셔라 해서, 그때 이분들이 투자를 했던 곳이 경기도 광교 신도시에 분양가는 8억 정도 됐었고, 한때 프리미엄이 1억 이상까지 훅 올랐던 유망한 분양권이었는데, 그때 2016년도에 프리미엄이 3천만 원 정도까지 이제 쑥 내려왔어요. 거의 뭐 무피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그걸 추천을 했고 그분들이 그것을 과감하게 사셨습니다. 그랬고, 운 좋게, 운이죠 뭐. 2016년도에 이 분양권을 사신 뒤로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계속 이제 급등을 했고, 이 아파트가 입주를 했던 2019년도 시점에는 이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의 2배 이상으로 훅 올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그때 분양을 받았을 때 인근에 있는 그 주택단지에 투룸 빌라에 살고 계셨어요. 반전세. 살고 계셨는데 분양받은 뒤로도 계속 거기에 살았고, 입주 때도 이분들은 전세를 놔서 그 전세 자금으로 잔금을 치렀거든요. 그리고도 그 뒤로도 그 집에 계속 살았어요. 그 집에서 아이 한 명도 낳고, 그래서 계속 살면서 계속 금욕적인 생활을 이어가면서, 그 뒤로도 저도 계속 연락 취하면서 참 대단한 친구들이다, 잘 살 수밖에 없겠다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입주한 지 3년이 지났죠. 그게 작년인데 2022년 작년 가을에 또 오랜만에 연락이 오셨어요. 선생님, 지금 상황을 보니까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매우 많이 떨어지고 있고, 눈여겨보고 있던 강남의 한 단지가 있는데 거기 아파트 가격이 원래 가격보다 5억이나 지금 떨어졌다. 원래 한 30억 정도였는데 지금 25억까지 떨어진 거예요. 지금이 사기의 적기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본인은 비과세 요건을 갖췄고 여기서 비과세로 얘를 처분하고 갈아타고 싶은데, 문제는 지금 이 집도 많이 떨어진 거예요. 당연히 본인 집도 한 3억 정도 떨어졌다. 이걸 3억이나 싸게 팔고 갈아타는 게 맞겠느냐. 근데 갈아타려고 하는 그 집은 더 떨어졌거든. 5억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치면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때가 적기라고 생각을 해서 갈아타는 것도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작년 연말에 과감하게 본인 집부터 먼저 매수 계약을 하고 싸게 내놓으니까 계약 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갈아타고자 하는 곳을 바로 그냥 며칠 만에 매수 계약을 그냥 연이어서 했어요. 네, 매도하고 매수하고. 결국 첫 집을 그 분양권 산 지 6년 만에 강남에 꽤 괜찮은 아파트를 마련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분 사례를 보면서 갈아타기의 정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이 결혼한 지 몇 년 만이죠? 8년 만인가요? 네, 그쵸. 8년 만에 처음에 1억 정도의 순자산을 갖고 지금 얼마일까요? 세전 순자산은 거의 17억, 18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부동산으로 순자산을 크게 모으는데 성공을 한 이유는 제가 보기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분이 집을 2번 샀잖아요. 분양권 하나, 이번에 강남집 하나. 2번을 살 때가 전부 다 시장의 침체기 때였다라는 거예요. 타이밍.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겁내고 다들 주저하는 그 시기에 이분은 무슨 동물적인 감각이 있는 건지 그때마다 용기를 내서 가장 싸게 샀다. 싼 타이밍에. 그 싼 타이밍에 투자를 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갈아타기 할 때 이게 정말 중요해요. 뭐냐면 내가 갈아타기 하고 싶은 상위 단지를 계속 추적하고 있다가 진짜 가격이 크게 떨어졌을 때를 잘 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은 내 집을 싸게 파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내 집을 3억 싸게 팔지만 갈아타기 할 곳이 그 이상으로 떨어진다면 그건 얼마든지 갈아타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타이밍이 와요. 내 집보다 더 좋은 집, 내가 갈아타기 하려는 집의 하락폭이 더 큰 경우, 그런 황금 타이밍이 반드시 생겨납니다. 그러니 하락기 때 너무 내 집을 싸게 파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내가 갈아타기 하려는 주택의 움직임을 잘 예의주시하고 있다 보면 분명히 아주 좋은 기회를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연초까지 부동산 조정기, 침체기가 당분간 계속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1주택자분들, 갈아타기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단지의 가격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내가 원하는 정도 수준까지 급매물이 나온다. 그러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과감하게 행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